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영준입니다. 네, 오늘 약간의 이 방송 사고로 기술 문제죠. 방송 장비 문제와 기술 문제로 약간 늦어져서 저희도 옛날에 기술 이거 장비 같은 거 잘 다뤘는데 이제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손님이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객들도 오래 기다리셨고 JR 코딩 연구소에 이한별 대표님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R 코딩 연구소라는 이제 코딩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이제 대전에서 코딩 교육 학원을 2년 6개월 동안 운영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더 괜찮은, 보다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코딩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성우 목소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 일단 그 회사 이름을 듣는 순간 그 JR이 보통 이제 뭐 주니어인지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떤 지금 기본 얘기는 해주셨는데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어떤 코딩 교육 뭐 그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일단 해주시면 JR은 뭐의 약자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주니어의 약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중고 대상의 코딩 교육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코딩도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고 있는데 어떤 언어를 기본으로 가르치시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운영하는 학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에서도 언어를 이제 한정두지는 않고 있고요. 뭐 C 언어,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웹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저희 시스템에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딜리버리 하는 건 주로 온라인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오프라인 학원 형태도 정말 저희가 실제로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 온라인 시스템을 뭐 집에서 한다거나 그렇진 않고 오프라인 플랫폼에 와서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와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만 쓸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JR 코딩 연구소가 대전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뭐 프랜차이즈화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프라인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은 어떻게 만들고 계신 건가요?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이제 학원 운영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저희 시스템이나 저희 제품들을 녹여내서 이제 코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 오프라인 거점을 기반으로 이제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저희가 저희의 지경이 이제 성공 모델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프랜차이즈나 가맹 형태로 확장하는. 그럼 지금은 대전에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대전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를 코딩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그래서 JR 코딩 연구소에 보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대전 및 대전 주변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대전으로 유학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우리 저희 애들은 너무 커가지고. 그러네요. 대표님. 그러면 아까 일단 초중고 말씀하셨고 2년 반 정도 이미 학원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뭐 운영하셨던 성과라든지 그리고 뭐 초중고에 따라서 아까 사실 송 대표님이 여쭤보신 그 코딩 언어들은 아마 최소한 뭐 중학교 이상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런 경우에는 더 쉬운 그냥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것도 막 있고 해야 될 텐데요. 이미 2-3년 운영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히스토리를 한번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코딩 교육 학원을 먼저 대전에서 운영하게 된 계기는 기회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대전에서 나왔는데 대전에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그때쯤 한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반 전쯤에 이제 코딩 교육이 본교육에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열풍이 불었죠.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라고 이제 원래 그렇게 이제 뭔가 아쉬움이 섞여 있네요. 그래서 아쉬운데 이제 그런 바람이 부는 와중에 이제 저도 학부 때부터 계속 이제 창업 스타트업을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학생 생활을 해왔고 그러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서 이 코딩 교육 시장이 핫해지고 있고 대전에 코딩 교육 학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데가. 우리가 하면은 일단은 잘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학부 때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아뒀던 돈을 여기서 투자를 하면은 최소한 캐시카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실 이제 20대 창업하는 네. 게 두렵잖아요. 조금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걸 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후배들이나 이런 것들 멘토링이라든지 네. 또는 교육하는 거에도 사실은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꿈이었을 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타이밍도 좋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딩 교육 학원을 이제 대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만드는 과정도 되게 뭐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제 대전에 학원이 없는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그냥 학원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먼저 했었어요. 네. 우리 이런 학원을 만들 건데 오, 혹시 좋은 하실 전략이네요. 네. 하실 분 있으세요? 했더니 이제 5명 정도가 초기에 이제 그룹 스터디처럼 모인 거죠. 학원이 없는데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 뻥을 치고 네네. 만들어지고 있다고 네네. 이제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반응이 좋고 또 친구분들을 또 소개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건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바로 학원을 개원을 했고 이제 제가 가진 돈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학원을 운영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뭐 블록 코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라든지 네. 엔트리 같은 그런 이제 조금 더 저학년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거는 교육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는 거의 이제 실무 코딩, 그러니까 파이썬, C 이런 자바스크립트, 웹 이런 네. 언어들만 이제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학교부터 진행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초등학생들이 타이핑 코딩을 잘 따라와요. 근데 이제 저희의 기준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저희 학원을 무조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이하는 저희가 좀만 더 있다가 보내주세요라고 네. 이제 막아요.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교 네. 3학년부터 과정이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실제 실무 코딩을 배우는 네, 거죠. 네, 네. 뭐 자바스크립트부터 배울 수도 있고 또는 파이썬부터 배울 수 있고 C 언어부터 네. 배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컨텐츠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저도 아무래도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제 스크래치를 교육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교육했을 때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이제 논리 구조를 학습하게끔 한다는 부분에서 좋은 툴인 건 맞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재밌게 해주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실무에서 아이들이 하는 거 코딩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타이핑부터 아이들이 조금 더 실제 타이핑 코딩, 그러니까 실무 코딩부터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팀원들이 생각이어서 그렇게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혹은 초등학교 3학년 네, 지금 학원 이름은 뭐예요? 지금 학원 이름은 JR 코딩 영재원이라는 JR 코딩 영재원에 등록을 영재에 했- 들어가니까 좋네요. 네, 네. 영재인지 조금 의심이 되긴 하지만 등록을 JR 코딩 영재 네네네 맞습니다. 영재원 네. 영재원에 등록을 했어요. 네. 자, 어떤 식으로 교육이 커리큘럼이 시작돼요. 짜여지는 건가요? 네. 예. 장점 뭐 이런 거좀 커리큘럼이 얘기해 주시죠. 얼마나 길고 네. 그다음에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고 대체 아까 랭귀지도 거의 선택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아이는 자바가 맞다, 이 아이는 파이썬이 맞다는 거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네. 일단은 뭐 그것도 맞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하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웹 쪽 언어들이 다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실무에서 쓰는 곳이 거의 없죠. 근데 그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올림피라든지 좀 더 실적을 원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시면은 그쪽 코스역으로 이제 저희가 역시 인도를 해서 코딩도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수상이군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조금 더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면은 저희가 웹을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웹 쪽을 추천해드리고 또는 조금 트리키 케이스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파이썬을 파이썬으로. 먼저 추천해서 뭐 크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해볼 수 긁어오는 있게. 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교육한다라는 게 저희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해야 이제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네. 저희 부모님은 네. 지금 좀 노안이시지만 네. 저를 웹으로 창의성을 네. 해서 웹으로 그러면 이제 키우고 딱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웹이다. 그러면 대체 이제 그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저희 그 교육 플랫폼을 직접 보여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온라인에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C,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스석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웹 쪽 코스석이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HTML, CSS로 이제 뷰를 조금씩 만드는 걸 하겠죠. 이 뷰를 만드는 걸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모듈 단위로 이제 학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능 단위죠, 기능 단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바일을 사용할 때 요즘에는 웹앱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웹뷰의 퍼포먼스가 되게 올라가면서 웹앱이 되게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웹앱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웹앱에서 그 하단 탭, 요즘에는 하단 탭 구조 그렇죠, 많이 하죠. 네. 그런 하단 탭을 구현하는 기능에 대한 코스석이 있고, 또 이번에는 왼쪽에서 사이드 메뉴가 나오는 그거에 대한 기능 구현하는 코스석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상단에 메뉴를 만드는 코스석들이 있고, 뭐 이런 기능 단위의 것들을 아이들한테 코스석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본인이 창작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 모듈들을 합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스석들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몇 개월 단위로 어느 정도 하면 하게 되고 얼마를 또 내야 되는 건가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앞단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JR 코딩 영재원이라는 브랜드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이제 초기에 시작했던 브랜드는 맞고 저희의 캐시카우로 만들어준 브랜드는 맞지만, 지금은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코딩 마법학교라는 브랜드를 또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코딩 마법학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22만 원이고요. 월에 22만 원이고 가정은 거의 9개월에서 12개월인데, 그거는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12개월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는 2년 이상 다니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짧게 다니는 친구는 뭐 4개월, 5개월 다니는 친구도 많고요. 네, 그렇게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럼 학습 속도나 이런 거는 그 학생들의 개인의 편차나 이런 거에 따라 당연히 존재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1대1로 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 타임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 수강 신청한 5명이 모여서 선생님 한 명한테 교육을 받나요? 뭐 그룹 교육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질문을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JR 코딩 영재원이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코딩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코딩 교육 학원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코딩이라는 분야하고 실제 학원 비즈니스하고 너무 안 맞는다라고 많이 느꼈던 거죠.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는 어떻게 잘 해가지고 대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꼽아서 보자고 하면은 코딩이라는 분야 자체가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 학원이라는 그 오프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 강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강의를 해야 이제 돈이 되는, 그래야 수익이 나오죠. 수익률이 나오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일단 코딩은 성인 대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해요. 최대가 맥스가 거의 6명에서 7명 정도면은 제가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을 하나 개설해도 이게 수익률이 많이 안 남는 스케일업을 높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수준 차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학습을 따라오는 속도죠. 그래서 그 속도라는 부분에서 어떤 친구는 뭐 더 빨리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학원이라는 비즈니스에서 강의 지도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중간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모든 아이들이 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 비즈니스의 코딩이 안 맞는 두 번째 한계점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 외로는 컨텐츠적인 한계점도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딩 학원이라고 하면은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구들 많이 교구 활용하거든요. 로봇이라든지 또는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컨텐츠 자체가 길어야 3-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배울 수 있는 게. 그렇다 보니까 컨텐츠를 매번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학 정석이라는 걸로 사실은 거의 9년을 배우잖아요. 뭐 9년 맞나요? 옹성대 선생님께서 뭐 지금 대대손손 지금 학교를 짓고 계속 돈을 불려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느낀 한계는 콘텐츠가 계속 바뀌어야 너무 된다. 계속 콘텐츠 교체 비용이 일단 높아지고 그러면은 또 부모님들한테도 부담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은 그거에 플러스해서 사실 하드웨어적인 콘텐츠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코딩 부분은 사실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뭐 로봇을 제어한다든지 드론 코딩으로 드론 제어한다는 것도 결국에 나중에 뭐 이건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되는 말이긴 하지만 나중에 뭐 대회 같은 데 가보면은 조종하는 게 주가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코딩을 하는 게 주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로직을 짜는 그 길을 움직이는 조종하는 게 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코딩의 학습에 더 이제 진보할 수 없는 아이들이 더 실력 향상할 수 없는 구조가 또 나올 자,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그건 현재 문제점이고 대체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는 뭐가 다른 네, 건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주니어 코딩 영재원은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네. 그 학원이 뭐 적자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스케일업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네네네. 거를 지난 2년 반 해오면서 깨달으셨다는 거를 너무 다들 잘 말씀해줬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맞는 코딩 교육, 그다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거 아까 코딩 마법 학교라고 잠깐 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의 뭐 특장점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코딩 마법학교는 일단 가제인데 저희가 뭐 다른 이름으로 또 네. 해보려고 네. 하는데 컨셉을 잘 표현하기 위한 네, 네, 이제 네.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기존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오프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네. 생각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마치 코딩을 하는데 그 코딩이 마법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형태의 이제 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실제로 마법학교 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 이제 제가 제품을 가져온 것이 네. 이제 매직. 목업이에요. 아직 네. 완성형 제품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R&D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직 완드 매직. 네 매직 완드라는 이제 네. 제품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보던 거군요, 어디선가. 네. 해리포터의 마법학교에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 안에 이제 PCB까지 들어가 있고 네. 이거를 이제 터치 인식하는 것까지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아, 상황인데 불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해서 네. 터치를 한 다음에 터치를 한 상태에서 본인이 코딩한 제스처대로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코딩을 하는 거예요. 아, 마법 네네네. 로직에 대해서 네네네네. 아이들이 코딩을 하고 네. 그 코딩 한 거대로 휘둘러 보면은 네. 실제로 아이들이 코딩할 때는 내가 세모 모양으로 휘둘렀을 때 저 전등을 끄게 해줘라는 형태의 코딩을 하겠죠. 로직을 짜겠죠.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터치를 한 세모를 다음에 세모 모양으로 휘두르면은 전등이 꺼지는 꺼지는 거죠. 거예요. 그런 형태의 이제 코딩 교육 기관이고 그런 컨텐츠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발행하고 계속해서 채워 넣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네. 아이들이 코딩을 학습하는데 그 코딩을 학습하는 거에 대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네. 동기부여를 제공해주자.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성인 대상 교육과 아이들 대상 교육에서 가장 큰 부분은 학습 동기에 대한 동기유발.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성인들은 동기유발.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왔을 때는 이미 동기가 명확한 상태이고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네. 동기가 매우 명확한 상황이죠.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학습 부모가 동기를- 얼마나 네. 부모가 얼마나 있죠.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걸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감정이 네, 네, 입하시는 갑자기 감정이 돼. 아니 아직 애가 크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늘 강조하겠습니다 아이한테. 아들아, 네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 대상의 교육은 결국에는 환경 설계가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저도 이거는 성인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의지라든지 본인의 학습 자기만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동기를 만들어주는 또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오프라인 플랫폼을 하겠다, 뭐 온라인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하지 않겠다라고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든지 네, 이런 그쵸. 제품을 그냥 B2C로 판매하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플랫폼을 오프라인 공간을 이제 고수하는 이유가 이 오프라인 공간이 있어야만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 설계를 다 해줄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다 전달해줄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팡이를 집에서 쓴다든지 그런 집이라는 그런 공간과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집에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집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그런 환경들도 사실은 내 주변의 그런 환경들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학습 동기를 제공해주기 어렵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가 없이 혼자서 뭐 수학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강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코딩을 혼자서 하는 건 조금 너무 어렵겠다. 너무 워낙 생소한 분야고, 수학 영어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한두 번은 들어보는 과목일지라도 코딩은 아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습득할 수 있는데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물론 이제 뭐 사업적인 거를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제품만 팔고 온라인 시스템 해서 오픈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해 주려면은 이 오프라인 공간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생각이었죠. 잠깐만요. 네. 자,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다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런데 애들이 끊임없이 그러면 거기서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요? 저 의문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애들은 금방 질리기 때문에 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네. 컨텐츠를 그 환경에서 만들어 줄까 하는 것도 저도 의심이 비슷한 되고. 의견인데요. 네, 그 대표님이 어떤 의도인지 너무 잘 알겠고, 그게 이전에 아까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와닿아요. 네. 그 분말. 근데 역시나 근데 역으로 처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코딩 교육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고등 코딩 교육으로 간다는 것은 네. 결국은 이런 처음에 동기 유발이나 네. 흥미를 끌게 하는 것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건데,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좀 작동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제 물론 이제 하드웨어나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만족감을 준다는 부분도 예를 들면 뭐 불을 아까 껐다 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학원이랑 공간을 만들어 놔도 뭐 네네. 1, 20여 종 많아야 뭐 한 100가지 액션, 100가지 아이템 정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좀 더 고등 코딩 교육으로 가야 되고, 네네. 그런 거는 결국은 완전히 그냥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저희는 고등과 네. 만약에 고등이 아닌 것을 나누자고 한다고 하면은, 고등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이 아닌 것은 랭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시장을 네.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코딩 교육은. 그래서 알고리즘 위주로 하는 이제 뭐 유명한 뭐 백준 알고리즘, 뭐 정월 뭐 이런 잘 거라든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예전 네. 네, 예전에 이제 여기 나오셨던 알고리즘 랩스라는 스타트업, 네. 그분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에 조금 더 이제 그 회사도 네네네.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밑단에 있는 랭귀지에 초점을 맞춰서 네.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 랭귀지를 그래도 뭔가 참작할 수 있는 정도는 구사하는. 사실은 뭐 이 알고리즘을 다 알아야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알고리즘은 그 밑단에 더 심도 깊은 것들을 네.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랭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그 랭귀지를 한번 다 훑을 수 있는 코스웍을 이 마법학교에서 제공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고, 그 정도는 저희가 이 마법이라는 컨텐츠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마법이라는 컨텐츠를 다 떼고 났을 때는, 그때는 저희 공간에서 자유롭게 뭐 코딩을 한다든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네, 있게. 코딩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코딩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상용 그런 보드들 있잖아요.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 이런 것들로 본인의 그 하드웨어 제품들도 만들 수 있게끔 교육 커리큘럼에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팡이로 본인이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로 제어할 수 있는 마법 기기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이 만든 걸로 누군가 또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만의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거는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만들고 케이스를 쌓을 싶다. 수 있는데. 네, 그런 건 또 그런 것 만들 수 있게 저희가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과 학원, 코딩 학원이라는 공간의 중립점에 있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